할렐루야. 바쁘신 데들 또 월요일날은 늘 피곤하신데 오신 여러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잠깐 첫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과 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위선과 가식을 분별하여 참과 거짓됨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들의 마음에 뜨거움과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크게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내년 4월 10일에 있을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강권적 주권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승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눈물 나게 애쓰고 많은 사람의 외면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우리 귀한 애국 귀한 동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전 목사님에게는 늘 건강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오고 주목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주간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이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경계선. 부부가 너무 가까워서 무천이지만 부부간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서면 둘이 못 사는 거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경계선은 뭐냐면 삶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야당이 힘이 많아도 그들이 그 선을 넘어서면 그건 역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와 성도 간에 아무리 가까워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경계선이 있었는데 인간이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보이는지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유마을 총재로 있지만 우리의 이 모든 것의 주권을 장악하고 이끌고 계시는 분은 정광훈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친구요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넘지 않아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었으면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광화문 운동은, 이 애국 운동은 다 끝나는 거예요. 지역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예의 있게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면 그거는 모든 애국운동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선을 지켜야 됩니다. 보세요. 다윗도 영적인 경계선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선을 넘어서 안 넘었어요? 넘어서 일평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맡겨주게 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선을 넘어서서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인생이 돼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에서와 야곱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팥죽,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할 욕심 때문에 넘는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욕심이 많고, 야곱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욕심이 많고, 그래서 장자의 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욕심 때문에 그 경계선이 넘어서는 순간에 평생 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물론 마지막에 가서 파행을 했지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누구예요? 가인이야.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그러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날만 사랑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서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운동을 하면서, 자유마을 운동을 하면서 질서를 제발 좀 지켜주시고,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자. 그러면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연합됨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연합됨이 깨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분명히 분별력을 딱 가지고 이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제가 좀 여러분이 자유마을 특강을 제가 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지금 너무 거짓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거짓령이. 그러니까 이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거짓된, 내가 이해를 못하면 좀 배워서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짓된 삶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그동안에 거짓됨으로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거짓됨으로 혼란이 왔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두 번은 속지 말자. 아니 더 이상은 속지 말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특강을 좀 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보면, 이것 때문에 안 보이네. 자, 우리 보면 이 종북 좌파의 거짓성 운동 바로 알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북이나 친북 세력한테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확실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자,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팩트 체크를 좀 해봅시다. 외국에 보면 미군이 효순이 미순이를 공으로 죽였다. 이제 이거 갖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미군 장갑차가 우리나라의 여중생 그 효순이와 미순이를 도로에서 깔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도로가, 이 장갑차가 가기에는 좁은 도로였어요. 그 도로가 몇 미터였냐면 3m였습니다. 3m. 그런데 장갑차의 폭이 얼마냐면 3.3m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길가에 가다가, 근데 이 장갑차는 안에 서면 앞에 시야만 보지 주변이 여기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얘들이 놀면서 방심하고 가다가 그냥 거기에 끼어서 세상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 장갑차가 고의로 여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고 단순한 무슨 사고? 교통사고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장갑차가 올 때는 근처에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잘 못 봅니다. 앞에 시야만 못 가기 때문에. 왜 장갑차는 시야 확보가 극도로 제한적이라 여중생을 보지 못했고 도로가 더 좁아서 피하기가 어려웠다. 도로는 3m인데 폭이 얼마라고? 장갑차는 3.4m.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좌파들이 이 사건을 국민 감정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소재로 뭘 일으켰냐면 반미 감정을 일으킨 거예요. 반미 감정의 시발점이 바로 이 탱크 사건이에요. 장갑차 사건이라고요. 자, 그 밑에 읽어보면 이렇게 이후에 반미 시유 발화점이 돼가지고 뭐가 됐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미군 기지 이전 반대. 미군 기지 이전 반대한다. 두 번째는 메가도 동상 철거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 FTA 절대 반대. 무역협정 받은 거 이거 그때 노무현이가 다 해놓은 거거든. 노무현이가 다 해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답은 이명박.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 이명박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웠거든. 이 동네는 답을 가르쳐줘도.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하는 걸 절대 반대했고,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광우병 가지고 막 일으키면서 결국에 뭐까지 가냐면 박근혜 탄핵, 그리고 나중에는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이 장갑차 사건을 가지고 얘네들이 그렇게 확산을 시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쟤네들은 자꾸 여론화 작업을 하려고 해. 거짓 선동하는데 아주 달인이야, 달인. 지금도 그 국민의힘의 인스타그램이나 대통령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그 야당 애들이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힘에 들어간 사람들도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해요.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인스타그램에는 국민의힘에 사람이 들어가서 거짓된 걸 왜 안 알려주냐 이거야. 들어가서 싸우는 놈들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유승민이가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했더라니까. 이 집안이요, 말이 안 되는 집안이야 지금. 저런 걸 믿고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여당을 창출하겠다고 하냐 이 말이야. 쟤네들은 여론도요, 자꾸 이렇게 여론조사도 저도 많이 이렇게 받아보거든. 근데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0대가 넘습니다라고 쓰면 다 인원이 찼습니다. 그리고 끊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물어봤어. 50대 이거 사인 받아본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있대.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니 내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당신의 연령대는 몇 세입니까? 50이 넘었습니다 하면 찾습니다. 그거 끊어. 그러니까 얘들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요, 지지하는 이쪽의 여당을 지지하는 것 같으면 아니라 그래.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면 찾다 그래. 조작입니다. 조작이요. 다 여론 조작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몰라. 지금 여론이 조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진으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보수 오프라인이 사람들끼리 모이는 조직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우파는 창세 이래로 없었어요. 좌파 쟤들은 이미 민노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런 애들이 회비되고 딱딱딱 뭉쳐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그냥 동원력이 대단하지만 우파는 자기에게 불리익이 오를 것 같으면 도망가지 말 거예요. 자기의 의견 조금만 다르면
전부 다 욕하고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싸워. 이게 보수 우파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일을 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우리가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간다. 그러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뭘 없어 없기는. 이 동네는 꼭 청대구리만 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에 이런 거예요. 제주 해군기지는 주변 환경을 파괴시킨다 하면서 반대했죠. 강정마을 아시잖아요. 그때 한 게 문정현 신부 성돌 향림교회. 이 성돌 향림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포의 성미산 마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좌파의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친북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들이 가서 반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와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예? 해군기지 건설을 주변 환경에 파괴되고 멸종 위기종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냐? 해당 지역의 천연보호구역 및 생물권 보존지역이 아니며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 붉은 말똥개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주도 전역에 있더구만 이거든. 네? 그리고 이 말똥개가 복원이 되고 난 뒤에 이 제주 해군기지가 생긴 일에 없어졌느냐?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거짓된 존재들이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종북 좌파 및 친중 세력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북 좌파도 있고 친북 좌파도 있지만 이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게 뭐냐면 친중 세력, 친중 세력. 중국. 왜 그러냐면 요 밑에 사진을 보면요. 밑에 사진을 조금 키워줄 수 있어요. 밑에만. 이쪽에 거기 보면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의 상하이 및 동중국 해와 맞닿아서 미국이나 한국의 중국 해양 세력을 견제하기가 아주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사이 그 이호도 사이로 이 중국의 그 군함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게 되면 부산이나 저 밑에서 내려오려면 엄청 먼 거리야. 그런데 요 제주 기지에서 딱 보면 지금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중국이 함부로 대한민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기역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이런 일을 한 일이 해군기지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그룹이 누구라고요? 친중세력이죠. 왜 여러분 이걸 하냐면 자유마을은요 사람들에게 가서 깨우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걸 하냐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거야. 속지 말자. 우리는 더 이상 이 빨갱이들은요 항상 거짓말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은 국가 해양 안보에 기여했고 민군 상생에 모범이 되는 세계적 관광 미항이 됐어요. 여기에 그 해군 함정이 20여 척이 올 수 있고 15만 톤급 되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루즈선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크루즈선이 22만 톤급이 2척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들어왔는데 관광객이 제주도로 그걸 타고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내일을 바라보고 나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쏘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나는 그걸 못 들었었는데 그 근래에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경제 살려달라고 그랬어? 난 그거를 그 근래에 들었어. 우리 친척들한테. 집회 안 나가니까. 난 그 시대에 그런 말 한 걸 몰라. 안 들어왔으니까 몰라. 주사파 잡아달라고 그랬지? 어? 언제 내가 경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눈이 이렇게 적어도 보는 영적 시야는 네.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이 희망 전원력 이거 저기 그 어디냐면 그 공감 자유마을에 들어가면 거기 한번 들어가. 거기서 이 전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뭐 본인도 그러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표가 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을 깨우는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라면 이제는 민족을 깨우고 가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다. 여기 전 목사님 나오는 부분 좀 뒤로. 그 옆에 사진. 저 옆에 앞으로. 저 대통령 나오고. 예, 그것 좀 내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 내려. 거기 전 목사님 얼굴 좀 보이라. 이게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잡지야. 크기니까 크게 나왔지만 전 목사님은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이거. 네. 그래서 여기다 사진을 이렇게 크게 올려봤어요. 그 옆에 보면 아까 그거. 예. 이 안에 전 목사님의 기사가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 이렇게 사진 한쪽 면에 이 전 목사님 그 얼굴 좀 더. 최고. 화이팅. 그 울부짖는 사자 같이 이 내용을 딱 실었고 그 밑에 기사에 굵은 모습 정광훈 목사는 보수적 가치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기사를 썼어요.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선에서 우리는 이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의 위치가 딱 서야 사람들도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의 위치가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 목사님을 욕하고 뭐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쪽 편으로 가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 리더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 그걸 아는구나. 알아요. 모든 인간들이 마을마다 가서 자꾸 사고를 저지르고 자유마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잘 참고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를 사실적으로 지금 팩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서 봐라 옛날에 있다 거짓말은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거지 얼빼기 사춘 같은 얘기냐? 이건 너희들 쏟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강호병 우리 국민을 죽이려 했다. 이거예요. 연예인들 46명도 이 짓을 했어요. 진짜. 치사율이 100%의 광우병에 걸리면 뇌에 구멍이 송송 난다. 이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저는 기가 막힌 게 옆에 보세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관련 의혹은 모두 거짓이었고 정치적 선동이었습니다. 지금 광우병이 인체에 발병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뇌 송송 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된 게 6년째 세계에서 한국이 1위요 1위.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름이 웃기는 놈이잖아. 지가 정치운동을 해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1위요 1위 수입이. 응?
대통령 그 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을 본데 속여서 표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자유마을을 잘 연합되게 해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 못하면 이걸 너하라 TV를 뚫어서라도 끊어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거기 보십시다. 광우병을 빌미로 한 광화문 촛불 시위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국민들에게 반미의식을 강하게 심어줬어요. 아니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도 그 당시에 광화문 나간 사람 있을걸? 그렇죠? 한번 솔직하고 손 들어봐. 아 나도 나갔었어. 나가봐. 나도 나갔다고 손 드는데 안 드는 사람은 평생 거짓말한 걸 얘기해. 그 다음에 보세요. 좌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켰고 이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성향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분법에서 갈라치기 한 거예요. 나라를 두 쪽으로 쫙 갈라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경제적 피해가 이번에 그 경제연구원에 발표한 걸 보니까 3조 7천억 원을 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난 그렇게 생각해. 속는 것도 죄다. 이제는 저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뭐가 어떻고 뭐 연평 아니 뭐 청평 고속도로가 어떻고 그것도 보니까 전부 다 또 그 저 지네들 정부를 할 때 다 계획했던 거구만. 그리고 땅도 지들이 샀더구만. 분수가 다 쌌어, 분수. 자, 그 다음에 천안함은 스스로 자폭한 자작극이라고 얘들이 그랬어요. 암초에 의한 자초설, 또 우리 측 기뢰가 폭발했다, 미 전수함과 충돌했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을 만들어 사람을 혼란하게 해요. 사람이요 똑같은 말을 1000번만 듣잖아. 그러면 그걸 사실로 인정한다는. 내 자신이요 거짓말을 똑같은 거짓말을 10,000번만 해보세요. 내가 그걸 사실로 믿어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을 넘어가면 돼, 안 돼? 그 사람이 처음에는요 거짓말 딱 듣잖아.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다니까. 아 여기 뒤에 사람 제일 여기 뒤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러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호랑이가 나와 이럽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유 여기 뒤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대. 아이고 다 철보고 나더니 말에 막 호랑이가 나타났대.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셋째 사람이 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럼 뭘 했는지 알아? 나도 들었어. 나타났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천안함 폭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것은 북한이 쏜 어뢰로 수중 폭발이 발생하고 이에 충격파로 절단됐다. 버블 현상으로 갈라졌다. 북한제 어뢰 추진 동력 장치 및 폭약 성분을 수거했고 조사 결과 어뢰 폭발에 따른 충격파의 버블이었음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어뢰를 쏜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거야. 그래도 얘들은 지금도 뭐래요? 거짓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민주당 부대변이 천안함 함정이 부하들을 구출안에서 수장시켰다. 경계에 실패했다. 21년 6월 7일 날 했는데 여기 또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뭐랬냐? 천안함 함장은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게 금년 6월 5일 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 사람인가 놈인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금년 2월 10일 날 천안함은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젊은 애들을 혼란에 인터넷 속에서 자꾸 혼란을 부추긴다. 말로 혼란. 그런데 우리가 전쟁과 평화는 같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 했냐면 지금 우리가 평화를 가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정의로운 평화보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수치스러운 평화가 낫다. 이재명이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터뜨렸거든. 막 얘기했거든.
요즘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거 갖고 떠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앞서가면서 이거 싸워줘야 돼. 방법에. 네. 저 길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싸워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여기 핵폐기물 싣고 가다 폭발해서 배가 뒤집어졌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요. 근데 보니까 세월호 침몰 관련된 모든 의혹, 고의 침몰, 폭발, 충돌, 보장 등은 다 거짓이고 괴담이에요. 조사 결과 침몰 원인이 뭐였냐? 무리한 가속을 해요. 두 번째 가서는 급격한 방향 전환을 했다. 이게 그렇게 서서히 들었는데 이 경험자가 서툴러 가지고 빨리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살에 의해서 넘어졌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화물에 뭐 차량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었는데 그걸 잘 이 배가 쏠려도 이게 기울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제대로 묶지 않아서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집이 그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게 넘어진 거거든요.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가만 있어봐. 내가 몇 분까지죠? 응? 네. 손 교수님, 내가 몇 분까지? 몇 분까지? 끝내야 될 거야? 네, 5분 내로 끝낼게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종북 좌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괴담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탄핵도 시키고 그 탄핵시켰던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에? 그 사람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러나야죠. 여기 보세요. 박근혜 7시간 괴담, 뭐 올림머리 이용했다, 성형수술했다, 정보시와 연애했다, 임신 공약부터 했다, 또 뭐 최순실 국정농단 조작이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죠. 근데 지금 해보니까 탄핵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드 전자파의 내 몸에 튀겨나간다. 모든 거기 농작물들 다 파괴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튀겨나갔나요? 아니요. 이 사드에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전에 8,130분의 1이야. 아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미. 그 우위로 전파가 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 해를 입지도 않아. 그거는 그나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드 배치 후 성주군의 지역 내 총 생산량이 그렇게 전자파가 나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농작물이 다 파괴됐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있던 그 상주로 하면 뭐예요? 참외잖아. 참외 생산량이 11%가 늘었고요. 사드 참외의 아니 그 성주 참외의 그 점유율이 84%. 그러니까 성주 참외만 찾는 거예요. 사람들 100명이면 84명이 성주 참외를 찾아요. 왜 사드인데 튀어나갈 텐데 그걸 먹냐. 거기다가 또 농가 소득이 2016년도에 대비해서 64% 증가됐어요. 농산물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주 참외 매출이 전에는 이 사드가 있기 전에는 3,710억 원이었는데 사드 배치하고 난 뒤에 5,763억 원, 55%가 성장했어요. 근데 이게 맞아 틀려요. 근데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이런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30분 더 하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관련 기사 보면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다 거짓됨이 드러나죠. 문재인이 환경평가한 거 사실이 아니라 다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발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메이다에 영향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면 중국의 지시를 다 받았어요. 사드 배치하지 마라. 레이더
흩어지 않게 해라. 그래가지고 레이더 작동하는데 미군에서 씨를 말려. 이 전기 좀 대단한데 전기를 안 되게 쐈습니다. 문재인은요. 죽여야 돼. 야, 나는 정말 놀라운 거는 죽여야 돼. 김영철이가 천하나 폭파시킨 인간이잖아요. 그 앞에 가서 둘이 만나는 사진을 보니까 김영철이는 딱 서 있고 문재인은 90도 각도로 있는 사람이야. 이야, 나 이거 보고요 숨 넘어가는 거야. 숨 넘어. 이게 대한민국의 통수권 자세예요. 그리고 인체의 사드는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자꾸 불행을 갖다 주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계속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젊은 애들도 와,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가니까 젊은 애들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넘어갈 텐데 안 넘어갈 텐데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싸워줘야 돼. 걔들이 즐겨보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SNS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해야죠. 나는 다 전략이 있어. 아니, 오프라인은 여기 따라올 데가 없기 때문에 정목사님이 가는 게 맞아. 네. 가면 돼. 쭉 가면 돼. 근데 거기 미치지 못하는 그 공간 속에서는 요것만 잡으면 우리 203 다 올라가. 걱정을 아니, 여러분들이 그 공감 자유마을로 다 들어가서 해. 그래서 인스타그램 내가 10만만 되면 내가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가요. 그래서 걔네들 공부하는 데다가 나도 공격 많이 당하겠지만 그 속에서 거짓됨과 사실됨을 다 알고 있다고. 계속. 그래서 그들은 개딸이라고 하면 우리는 개딸이야, 개딸. 개한의 딸들, 개한의 딸. 개한의 딸들. 그렇잖아요? 개딸이야 이거 그들은 개딸. 개딸이나 개딸이나. 개딸이나 개딸이나. 개한의 딸들은 개한의 딸들. 네. 아니, 여러분, 우리도 자신감 가지고 가면 돼요. 네. 아니, 76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혼자 너무 외롭고 적적하게 지내길래 사람이요, 그 태어나면 다 그렇대요. 적적하면 자꾸 뭔가를 빨어. 그래서 애기도 엄마 젖을 못 빨을 때는 손가락을 빨잖아요. 저 빨아요. 할아버지 뭘 빨아? 그러다가 또 이게 청년이 되고 적적하잖아? 그러면 담배를 빨아요. 뭔가를 자꾸 적적하게 빨어. 담배를 빨아. 그래서 이제 그 담배만 피고 그러니까 76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노인정에 가서 같이 놀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겁을 하면서 아니 노인정 안 간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노인정을 안 가십니까? 거기 노인들도 많고 같이 놀면 되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걸작이야. 아유, 형님들이 너무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야. 아니 76세 먹었는데 무슨 형님이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87세, 90세도 있대요. 그 형님들이 다 자기를 심부름 시켜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6세가 젊은 나이더라. 네. 여기 76세 이하 손 들어봐. 76세 이하 손 들어봐. 젊었네. 젊었네. 언니들, 형님들 많이 있네.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부터 활개치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 가서 이렇게 활개를 피고 나가려고 하면 이 거짓된 걸 딱 우리가 이건 거짓. 우리는 참 진실이 이기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거짓 영, 마귀의 영을 때려 잡아버리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진리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경계선을 딱 긋고 갈 데가 없어요. 아멘.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를 세울 때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자. 아멘. 그게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무슨 뭐 기독교와 물론 종교도 경계선이 있죠. 뭐 불교나 그런데 여러분 나라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나라 사랑하자는데 무슨 네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어 다 생명 바쳐 이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라 사랑합시다 하고 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인 받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설득을 시켜야 돼. 설득을 해야 돼. 이렇게 속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병 들어가는데 속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협조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인 하나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몰라 그리고 그냥 기어가. 에이구, 여러분 얼굴 보면 반응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이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라고? 1919년이라고? 임시적으로 지금요. 아니 차라리 고조선이라는 내가 이해하고 있어. 고조선 시대라고. 고조선 시대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1919년은 뭐예요? 그러다가 쑥 들어갔어. 쑥 들어가고 안 했죠? 네. 왜 말 안 할게요? 아니 우리 한번 알아맞히기. 자, 왜 1919년 주장하다가 쑥 들어가고 안 했을까요? 들통나서 창피해서 임시적으로 1번 틀려서, 2번 확신이 없어서, 3번 에라 모르겠다. 어느 거요? 왜 찍소리 못한 줄 알아?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세워지기 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이 먼저 생겼어요. 그렇죠. 1945년 6월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갓나노 새끼로 하는 짓이로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찡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거는 내가 보금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개최되고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이 이양됨에 따라 정식 독립국가로 건국이 된 거예요. 자유민주국가로 완전히 정식으로 이 나라가 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10월 15일이에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됐고 1948년도에. 근데 우리 남한보다 북한의 김일성이 먼저 세웠거든. 그렇죠? 그런데 유엔에서 인정받은 건 남한 대한민국이요? 아니면 조선?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지. 쟤네들은 아직 인정도 못 받았어. 그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 옆에 조금 하얀 것이 시작. 좌파들은 이승만의 건국 공적을 지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요 하도 이 광화문 세력에서 이승만 하다 보니까 한동훈이도 제주도에 가서 이승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표지개혁 공주개혁 한 얘기 어떤 얘기 하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국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러 힘든 것 같아도 엄청나게 우리가 국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양광은 친환경 올바른 에너지 정책입니까? 아니요.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밑에 보면 21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전체 발전량의 3.8%예요. 이거는요 정말 나라에 돈 먹는 하마예요. 그런데 원자력은 발전량의 27.3%. 근데 원자력을 없애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태양광 산업은 진정한 친환경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살림법목을 얼마나 했냐면 307만 그루의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폐패널. 여러분 거기서 태양광의 이 패널 이게 오염도가 엄청 2250톤. 재활용 정화로 인해 중금속 오염. 패널에 새들이 똥을 싸놔가지고 환경 오염되고
토사 유출이 됐는데 제가 사진 하나 따로 보낸 거 있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좀 보십시오. 참 얼마나 이게 태양광을 해놓고 토사 유출된 걸 보십시오. 얼마나 이거 문재인이가 다 이게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치산치수가 잘 돼요. 치산치수.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의 살림을 잘 다스린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다시 먹지 나무 다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여러분 나무 보러 다니는데 생나무를 잘라다가 떼잖아, 불 떼잖아. 그러면 연기가 까맣게 나오죠.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조사가 맞아요. 그 나와가지고 소나무 자른 가지 있으면 벌금 내. 예.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송충이장으로 징글맞게 다녔어요. 송충이 잡아보시고 와 여기 다 구시대구만. 다 구시대. 거기다가 또 양식은 없는데 쥐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가지고 학교에 뭐 갖고 갔어? 쥐꼬리 몇 마리 쥐 잡혔다. 그래가지고 쥐꼬리 자르러 다니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통의 머리를 맺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했죠. 그래서 그 4대강 사업하면서 도를 잘해서 물의 흐름을 조정을 해줬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하는 바람에 이번에 물난리난 것도 도만 있었으면요 물 조정해서 그게 물이 넘치질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반창고에 문재인이가 들어가서 한 것은 작살내는 치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 그렇죠? 산을 무너뜨리고 강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도를 많이 해요. 빨리 잡아서 감옥에 죽는 거야. 그리고 웃기는 건 이 태양광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의 부품이 국산화 효율이 낮아가지고 전부 다 중국 기업만 들어가요. 중국. 그러니까 얘들이 친중국 세니까 중국 매개 살리는 거예요. 중국.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비리들이 막 나오죠. 좌파들이 여기를 다 장악해서 협동조합, 그 다음에 무슨 뭐 업체들 다 해가지고 이건 좌파의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대통령보다도 문재인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나 웃기는 짓이라니까.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경제 생태계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바뀌었지 밑에 경제계를 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조작.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야 돼. 여기 보세요. 한국 지형. 이게 어디냐면 안면도거든. 넘겨서 보시면. 이 안면도. 한국 지형과 기후체계 태양광을 함께하기 적절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안면대 살동이 났는데 이걸 물로 닦을 수 있어요? 화공약품으로 닦아줘야 되는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새만금 봐요. 새만금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나라를 오염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후쿠시마 방류하는 거 이것도 세상에 국제 원자력 기구가 문제 없다 하는데도 무조건 계속 웃기는 씹어대고 거예요. 있어요 지금. 가르치고. 이미 양손.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게 이미 처리수가 다 되고 나서는 우리 일본의 처리수보다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방류하는 그 물이 오염수가 5배가 더 높고 중국에서 내보내는 거는 일본의 처리수의 50배, 50배. 그러면 중국하고 싸워야 지금 일본하고 싸워. 지금 유럽 공동체에서 일본의 해산물까지도 수입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과학적 증거를 대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이해를 하지.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무조건 때법이라고 아세요? 때법. 때를 쓰면 된다는 때법. 이거부터 때려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전 처리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요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자, 이제 이거 공개 토론하자. 야당아 공개 토론하자. 다음에 넘겨서 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거 뭔지 알죠? 서울 양평간 노선. 예, 이미 그 대통령 그 여사 이 영부인의 그 땅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러고 다리도 안 닮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연기 IC 옆에는 이해찬이 토지와 그 주택이 있다네. 그 쥐들이 다 땅 주사하고 다 이런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자, 크게 오른쪽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봅시다. 밑에 조그만 글씨 광우병 괴담, 그 다음에 천안함 자폭 괴담, 제주 해군 기지 괴담, 세월호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전부 다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 이겨나가야죠. 이제 이런 데 넘어가면 돼요. 자유마을 식구들이 잘 이런 거 알고 내가 사인 받을 때 덮어놓고 사인해 안 해? 배랑 맞아라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더 이상 속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해서 우리가 경제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지 않냐, 애국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도와달라. 우리가 정말 너무 당당하지 말고 사정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다,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 도와달라. 이게 사실이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속지 않았냐. 대한민국 살려내자. 좋은 대한민국 세계의 G2국가 남북 보급으로 통일되는 그날 우리는 세계에 가장 우뚝 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잘 설득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딱 하면 경계선을 지키자. 서로 널 물고 뜯고 하지 말고 예의 있게 질서 있게 서로 격려하면서 마을마다 지금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8개월밖에. 자꾸 시너지를 높이는 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거 원하면 만세! 만세!